자, 이어서 23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 xy에 대해서 연산을 새롭게 이제 정의해 내려줬고요. 이제 x하고 별 y가 x의 로그 2미 y로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자, x 별 y는 x 로그 2밑인가요? 로그 2밑 y로 하자. 이렇게 새롭게 지금 정의가 내려졌고요. 기억부터 이제 한번 볼 건데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a 별 1은 자 a의 로그 2밑 1이다. 자 로그 2밑 1은 0이니까 a 0제곱이 될 거고 a 0제곱은 1이죠 1. 근데 이제 a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자,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A하고 이제 B하고 A별 B를 보는데, 이제 A의 로그 2및 B죠. 자, 근데 얘는 이제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진수자리에 있는 B와 밑에 있는 A를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자, 얘를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B는 로그 2및 A를 얻고요. 그럼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B 별 A니까 다음에 연산규칙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니은도 맞겠죠. 니은은 맞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봐야 되는데 A 별 B는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별 C를 하자 라는 얘기니까 A 별 B를 먼저 해볼까요? 자, A 별 B를 의미하는 건 이제 다음과 같겠죠. 다음과 같겠지. 여기에다가 A 로그 2및 B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시 별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 A 로그 2및 B를 써주고 여기 위에 로그 2및 C를 써주는 요런 모양새죠. 그죠? 이렇게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죠? 그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에 또 이제 지수에 있는 겁니다. 지수에. 요거 자체가 밑이에요. 요게 밑이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써놓은 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얘가 밑이고 얘가 이제 지수가 되는 거죠. 요 위에 게 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별 네 B별 C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A별을 놔두고 B별 C를 먼저 해주면 얘가 B의 로그 2미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A의 자 지수 쪽에 로그 2및 B의 로그 2미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값의 지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보게 되면 요 위에 거부터 볼까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로그 2및 B에 어떤 또 지수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로그 2및 C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B의 이제 위에 쪽에 B의 위에 쪽에 로그 2미 C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그의 공식에 의해서 로그 2미 B하고 로그 2미 C가 떨어지면서 로그 2미 C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그지? 따라서 이제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도 디귿도 맞네요. 디귿도. 그죠? 얘가 이제 마침 보면은 문자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고 새로운 뭔가 연산규칙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꼼꼼하게 원래 주어진 조건대로만 하게 되면은 뭐 답을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상용로그 문제가 나왔는데 상용로그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C단계라서 이제 하나 나왔어요. 이제 상용로그는 아니죠. 상용로그는. 왜냐면 밑이 3이기 때문에 상용로그는 아닌데 로그라고 하는 애를 이제 정수 조건하고 소수 조건으로 나눠주는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잘 조건을 보고 정수 조건하고 소수 조건만 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F1하고 G1이 나왔기 때문에 로그 3 및 1을 이용해서 F2, G1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다 먼저 써놓고 한번 해봅시다. 로그 3 및 1이라고 하는 애는 자, 위에 주어진 조건,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대로 넣어주면은 F1 더하기 G1이죠. 근데 로그 3 및 1은 0이니까, 그죠? F1은 0일 수밖에 없고, G1도 0일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2분의 1도 보이니까 2분의 1도 한번 써볼까요? 로그 3 및 2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요 값 먼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로그 3 및 2라는 사실을 알겠죠? 근데 요 값이 F의 2분의 1 더하기 G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이 값의 정수 부분이고, 이 값은 이 값의 소수 부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위에 쪽에서 이제 정의를 보면. 그럼 얘를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하고 좀 구분을 져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로그 3 및 2가 되기 때문에, 로그 3 및 2라는 친구는 3 및 3보다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1보다는 약간 작죠? 그러니까 요 값을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0. 얼마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상을 구할 때 얘기했었지만 마이너스 로그 0. 얼마가 나올 때 정수 부분은 0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이제 왜 얘가 정수 부분을 0으로 해버리면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gx라는 값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3 및 2를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3 및 2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놔두고 이 뒤에 있는 1이라는 값을 로그 3 및 3이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이 마이너스 로그 3 및 2분의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요 값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2분의 3이기 때문에 1.5잖아요. 3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는 작고, 일단 0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수 부분이 된다는 사실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F의 2분의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자, G의 2분의 1이라는 값은 로그 3 및 2분의 3입니다. 라는 값을 지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쪽은 조금 빨리 한번 해볼 건데, 자, 아직 좀 멀었죠? 이제 3분의 1도 넣어봐야죠. 로그 3 및 3분의 1. 자,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그러니까 F 3분의 1하고 G의 3분의 1이라는 값이 있을 때 F 3분의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G의 3분의 1이라는 값은 0이라는 사실을 얘는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을 넣어봐야 되니까 로그 3 및 4분의 1. 자, 요 값은 마이너스 로그 3 및 4죠. 자, 이 로그 3 및 4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얼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빼기 로그 3 및 4라고 써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 및 9겠죠. 9. 4분의 9를 만들죠. 4분의 9를 만들면 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그죠? F 4분의 1에 그죠? 요 값이 정수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로그 3 및 4분의 9가 소수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수 부분을 만들어주는 건 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정해진 요 값 자체의 크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바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분의 1도 넣어봐야 되겠네. 그죠? 로그 3 및 5분의 1. 자, 요 값 자체도 마이너스 로그 3 및 5죠. 일단 5라는 값이 9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얼마일 거고 똑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로그 3 및 4를 써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 및 얘 4가 아니라 5죠. 로그 3 및 5분의 9를 얻고요. 따라서 F 5분의 1도 마이너스 2고 G의 5분의 1은 로그 3 및 5분의 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요 값에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빼기로 나와 있어요. 빼기로.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거를 이제 다 빼볼 건데, 선생님 지금 다른 색으로 해서 구해봅시다. G1 빼기 F1은 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로그 3및 2분의 3 더하기 1이 되면서, 그죠? 로그 3및, 얘는 이제 3및 3이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2분의 9. 이게 뭐냐면 G 2분의 1 빼기 F 2분의 1 이렇게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은 여기서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G 3분의 1 빼기 F 3분의 1은 1이 되네요. 1. 자, 이렇게. 자, 빨리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G의 4분의 1 빼기 F 4분의 1은, 자, 마이너스 2가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로그 3 및 더하기 2는 3에 9를 곱하면 돼요. 4분의 9, 9, 8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똑같은 원리로 G의 5분의 1 빼기 F의 5분의 1은, 그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2가 되면서 로그 3 및 5분의 8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제 그대로 이제 넣어 봅시다. 자, 여기다 그냥 쓸게, 선생님이. 자, 쓰기 귀찮으니까. 1 곱하기 3에, 자, F의 주형은 0이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0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3에, 자, 요 값, 여기 계산한 요 값은 로그 3 및 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3 곱하기 3에, 여기 계산해 놨죠? 1입니다. 1.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3에 4분의 1은 로그 3 및 4분의 81이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3에 로그 3 및 5분의 81이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3의 0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요 자리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자, 2 곱하기 3 및 3은 1이 되죠. 바꾸면 2분의 9만 남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거 9고,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자, 얘도 바꿔주면 4분의 81. 자, 5 곱하기, 얘도 자리를 바꿔주면 5분의 81.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81 더하기 81.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이제 더하면 90이니까요. 90, 90, 181 이렇게 나오네. 자, 뭐 어쨌든 계산이 좀 많습니다. 그죠? 계산이 좀 많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로그, 사용 로그에서 소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좀 바꿔주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자, 이렇게 181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거 구해주는 데서 끝난 거예요. 요런 거 구해주는 거에서 끝난 거고, 나머지는 그 다음 부분에서는 다 연산적인 요소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235번이네요. 자, 이제 a분의 b가 9가 나와 있고, 로그 3 및 5가 세제곱근 3일 때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부터 한번 바꿔보자고. 자, a분의 b는 9야. 뭐 이건 모르겠고, 나와 있나 보지, 그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얘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a의 로그 3 및 b가 있는데, 얘가 3의 3분의 1 거듭제곱이야. 이렇게 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약간 바꿔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쪽에 이제 풀고자 하는 것을 밑을 보니까 3밑이죠, 3밑. 자, 그래서 얘를 양변에 로그 3밑을 붙여보면요, 로그 3밑 a의 로그 3밑 b가 나오면서 로그 3밑의 3의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지수 쪽에 있는 로그 3밑 b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요. 그죠? 로그 3밑 a 곱하기 로그 3밑 b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로그의 곱이 나왔죠. 얘가 3분의 1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그냥 변형하지 않고 구하는 요거 하나 나와 있는 거고, 요거까지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안 상태에서 밑에 쪽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세제곱 관련된 게 나왔네요. 그죠? 세제곱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제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 나왔을 때, 그죠? 얘가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기본적인 인수분해고요. 그 다음에 또 곱셈공식의 변형 중에 a 빼기 b의 세제곱에 더하기 3ab의 a 빼기 b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a라는 부분은 로그 3 및 a하고 로그 3 및 b라고 보면 이 ab라는 값은 로그 3 및 a 곱하기 로그 3 및 b니까 이쪽에서 지금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겠죠? 그러면 a 빼기 b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a 빼기 b에 해당하는 애는 로그 3 및 a 빼기 로그 3 및 b란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도 구해야 되고 여기서도 구해야 되는 a 빼기 b가 이렇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로그 3 및 b분의 a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b분의 a는 a분의 b가 9니까 b분의 a는 9분의 1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위의 식을 써도 아래 써도 되고 아래 식을 써도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보니까 a 빼기 b하고 a, b를 구할 수 있는 요 아래쪽을 이용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자 로그 3 및 a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3 및 b의 세제곱은 자 계산 결과물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a 빼기 b의 세제곱이니까 a 빼기 b가 요거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b는 여기죠. 3분의 1이고 곱하기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앞에 부분에 마이너스 8 뒤에 부분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계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쪽에 비해서도 이것도 좀 쉽죠. 난이도가. 그래서 이제 235번 문제를 이렇게 하고 그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10번 기출문제에서 이제 유형이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사실상 요즘에서 로그 쪽에 상용 로그는 이런 식의 그죠?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요 박스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 박스 부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만 잘 생각을 하고 적어주면 되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뭐뭐에 해당하는지. Q라는 게 뭐지? 봤더니 Q는 환기량이고 환기량. K는 일반적으로 상수인데 양의 상수라고 써있어요. 자, 상수. 그러니까 양의 상수가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안 구할 때가 좀 많겠죠. 자, 그 다음에 T는 시간이 되는 거고 V는 뭐냐면 실내 공간의 부피예요. 실내 공간이 변하면 부피도 변하겠죠. 그 다음에 C0는 뭐냐면 초기 탄소 농도고 초기 탄소 농도. 그 다음에 CT는 뭐냐면 T 시간 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탄소 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0.0 탄소 농도가 0.03%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C0하고 CT하고 전부 다 단위는 퍼센테이지예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다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적어 볼게요. 이제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 근데 선생님은 너네한테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풀어주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읽은 건데,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밑에 쪽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읽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봐봐요. 실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일 때.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고정값으로 보는 거고, 환기량 일정, Q는 좀 일정하군요. Q는 일정, 환기량은 이제 Q인데, Q가 일정하다라고 줬어요. Q가 일정할 때,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라고 했어요. 자, 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초기 이산화탄소는 C0인데, C0는 0.83이었대요. 자,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C0는 0.83. 이 앞에 글씨가 별로네요. 그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C0가 0.83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빈 교시에서 환기 시작하는 1시간 뒤에, 그러니까 T가 1이 되는 순간 탄소 농도 C1을 계산을 했더니 이 친구가 0.43이 나왔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좀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Q라는 일정한 값이 있고요. 상수 K는 주지 않았고요. 시간은 줬는데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부피를 줬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실내 공간의 부피가 V인데, 여기도 보면은 빈 교실에서라는
일정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도 사실상 구할 필요가 없는 값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값 그대로 나와 있고, CT가 자, 1시간이 지났을 때 0.43이니까 0.43 마이너스 0.03. 계산이 0.03. 좀 제거되는 게 보이죠. C0는 0.83.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이 제거가 되니까.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Q라는 일정한 값에 의해서 KV가, 자, 뭐가 나오죠? 로그, 지워지면서 0.4, 0.8, 로그 2가 나오죠? 자, 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얘가 좀 중요하겠지, 그지?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정한 시간에서 지금 보니까 또 다른 걸 안 주고 환기를 시작한 후 T시간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Q는 또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일정하냐면 C0도 0.83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T시간 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CT만 새롭게 줬습니다. CT가 0.08이었다면 T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군요. 자, 그러면 C에 또 다시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Q는 자, 이번 Q는 요거니까 구해놓은 걸 그대로 써야죠. KV 로그 2인데 얘가 Q인데 얘는 자, T시간 후니까 K 곱하기 T분의 V 나와 있고 로그에 CT, 자, CT를 새로 줬어. 0.08 줬어. 0.08 마이너스 0.03 이렇게 줬고, 이 위의 값은 C0인데 C0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는 거니까 0.8을 줬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보자마자 제거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제거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KV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T 값이, 자, 이쪽으로 이항을 할까요? 다 곱하기니까. 자, 이항을 하니까 요 값이 T 로그 2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값이 로그 밑에 분모는 0.05가 되겠고 위에 값은 0.8이 되니까, 자, 요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뭐가 나오냐? 5분의 80입니까? 나오면서 로그 16이 나오는군요. 16. 로그 16은 로그 2의 4제곱이고 따라서 4 로그 2가 나오니까, 그죠? T 값이 띡 튀어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아주 간단한 문제, 그죠? T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객관식인데 문항을 좀 잘랐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 찾으면 돼요. 2번입니다. 2번.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가운데 거를 중심적으로 보는데 고정값 있는 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면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몇 번이었죠? 236번. 자, 237번 문제 볼게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에서는 236번 같은 문제가 나오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237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난이도는 오히려 237번이 더 어렵죠. 왜 그렇다고요? 식을 안 줬으니까 내가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식을 좀 잘 잡고 미지수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자, 계산은 위에 것보다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남녀 성비가 1대1이래요. 근데 이제 비율이 나왔을 때는 자, 일반적으로 실제 숫자로 표기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1대1이니까 남자가 X명 있다. 그럼 여자도 X명 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전체가 되는데 전체는 2X명이 되겠죠. 2X명.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올해입니다. 올해. 얘가 올해가 되겠죠. 올해. 자, 근데 문제는 계속 읽어볼게요. 이 도시의 신생아 수는 매년 7%씩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7%가 증가를 하고, 그죠? 그리고 남자 신생아 수, 요게 이제 전체 도시의 신생아 수니까 요거를 좀 요쪽보다는, 그죠? 전체 있는 데 쪽에 좀 적어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전체 신생아 수가
1년마다 7%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남자 신생아 수는 매년 1년마다죠. 매년 10%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10년 후에 10년 후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난 후에 100명 중 남자 신생아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이 도시의 신생아의 100명 중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말을 좀 어렵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체 신생아 중에 남자 신생아 곱하기 100을 구하세요, 요 얘기죠. 그죠? 요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제 문제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비율 나왔으니까 증가한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너무 간단하지만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증가, R% 증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 더하기 100분의 R을 써주는 거. 그죠? 기본이죠, 기본. 그 다음에 감소, R% 감소 했을 때는 1-100분의 R을 써주는 거. 그죠?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얘를 이제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대로 보면은 남자가 X명 있었는데, 자, 10%씩 증가를 했으니까, 1 더하기 100분의 10, 즉, 다시 말하면 0.1 되겠죠. 0.1씩 10년이 흐른 거죠. 1년이 지나면 1.1, 2년이 지나면 1.1의 제곱, 이렇게 갈 거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1.1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10년 후에 남자겠죠, 남자 신생아. 근데 전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는 10년 후 전체 2x명이 있는데 1 더하기 0.07로, 그죠?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알겠죠? 자, 그럼 요 식을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위에 쪽에 아까 선생님이 구해놨던 요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바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남자 신생아 먼저 쓸까요? x 곱하기 1.1의 10제곱은, 자, 전체 2x 곱하기 1.07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만큼을 곱할 건데,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답. 그죠? 근데 이 식을 바꾸기 전에 x값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알겠죠?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만큼 또다시, 자, 곱한 다음에 얘를 식을 예쁘게 만들어 보니까 1.07 10제곱 1.1 10제곱, 자, 가로를 쓸까요? 이렇게는 50분의 n이다, 이렇게 나왔죠. 실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n입니다. n. 자,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는데, 자, 위에 쪽을 보면은 단하고, 자, 로그에 관련된 계산 결과물, 그죠? 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붙여주죠. 그러면 로그 1.1에 10제곱이니까 앞에 10 빼고요. 빼기 10 로그 1.07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로그 50분의 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로그 1.1이 0.0414인데 10만큼 곱했으니까 0.414가 될 거고, 빼기 0.107은 0.0294니까 10만큼 곱하면 0.294가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로그 50분의 n입니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로그 50분의 n이요 0.12가 나옵니다. 0.12 이렇게. 그럼 다시 상로그표를 보면은 0.12가 나오는 진수는 1.3이죠. 따라서 50분의 n이 1.32가 나온 거고요. n은 50 곱하기 1.3이죠. 자, 곱하면 66 나오네. 66. 그죠? 따라서 전체는 100명 중에 66명 있다.
그죠?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뭐, 일단은, 그죠? 뭐, 식을 세우고, 올라가고, 계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238번 문제를 볼게요. 자, 238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238번 문제를 잘 한번 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제 고3 기출 문제인데, 여기 딱 띡 하고 튀어나왔네요. 자, 요거를 좀 잘 들어보시고,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어려워요. 자, 어쨌든 가조건을 볼 건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연수 조건이 나와. 그죠? 그리고 두 자연수 A, B.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와 다르게 뭐 서로 같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요거의 순서상의 개수를 이제 FN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가조건에서 보니까 로그 2 및 n-a의 제곱하고요. 로그 2 및 n 플러스 b의 제곱이 같은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죠. 자, 같은 자연수니까 어떤 m이라는 자연수가 나왔다고 볼게요. 자, m은 자연수. 이렇게 식을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토대로 먼저 한번 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n-a의 제곱은요, n 플러스 b의 제곱이랑 같아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n-a의 제곱은 이제 n 플러스 b의 제곱은 2의 m제곱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죠? 요 사실,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한번 뽑아볼게요. 첫 번째 식 먼저 풀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an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고, n제곱 플러스 2bn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n제곱은 소거가 될 거고,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n으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쪽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사실을 알겠고, 그죠? 그 정도는 알겠고, 그럼 이제 a 플러스 b로 묶어지죠. 그럼 여기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n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위에 쪽을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a, b는 자연수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얘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값 자체가 0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a 빼기 b가 2n이야 라는 사실을 하나 건졌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a 빼기 b가 2n인데 지금 a 플러스 b가 4의 n제곱이잖아요. 요거를 좀 이제 한번 바꿔볼 건데, 먼저 나 조건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 대신에 b 더하기 2n을 나 조건에다 써주면 2b 더하기 2n을 뽑을 수 있어요. 얘가 4의 n제곱, 그죠? 4의 n제곱보다 작다 라는 걸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2m, 요걸 좀 이제 또 바꿔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에서 뽑았던 요거 보이시죠? 요걸 좀 이용할 거예요. 여기 좀 잘 봐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b값을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야. 자, 그래서 n제곱 더하기 2bn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m제곱은 0, 요 식, 요것만 뽑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b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b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림차순으로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는 좀 잘 안 될 것 같고, 쓸 수 있는 방법은 근해 공식을 쓰는데 요게 지금 생각하는 게 좀 어렵겠죠. 여기가. 따라서 이제 b라는 값을, 자, 짝수 공식 쓸까요? 마이너스 n에 뿔마에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m제곱 요걸 얻어요. 요거를. 자, 그럼 이제 얘가 소거가 되면서 b-n이 넘어가죠. 그럼 이제 b 플러스 n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얘가 2의 2분의 m 거듭제곱이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루트가 있고. 선생님 여기 보면 뿔마가 있는 걸 왜 제거를 하시죠?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자연수기 때문에. 그죠? 두 개, n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자연수에 대해서 두 자연수,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 값 자체는 얘가 양수니까, 그죠? 양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나 조건에서 뽑았던 보이시나요? b 더하기 n이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물을 얻냐면 2배의 b 더하기 n은 2배의 2의 2분의 n 거듭제곱 이렇게 쓸 거고 얘가 4n 거듭제곱보다 작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의 2분의 m 이제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가 2의 2m보다 작다라는, 자, 최종적으로 요 식을 하나 뽑을 수 있는데 요거 뽑는 게 좀 어려웠어. 그제?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죠? 중요한 표시를 좀 하고 갈게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여기까지 뽑았으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구해놓고 m은 자연수예요. m은 자연수고. 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하고 b 값이 있는데 a 빼기 b가 2n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죠? 자, 맨 마지막에 이제 구해놨던 2의 2분의 m 플러스 2 제곱이, 그죠? 2의 2m보다 작다는 것 좀 알았죠? 그럼 얘를 조금 바꿔보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m 플러스 2가 4n이 되면서, m이 4n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요거까지도 이제 뽑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뭐,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주어진 게 있어요. F1과 F2와 F4를 구하는데, 자, F의 1은 뭐냐면 n을 주는 거죠. n을 주어졌을 때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니까, 개수죠. 자, 잘 봐봐요. A하고 B가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A, B 자체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B가 결정이 되면 A가 오직 하나 결정이 될 거야. 그죠?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쌍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개수만 한번 선생님이 한번 잘 세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F1을 구해볼 건데, F1이니까 n이 1일 때죠. n이 1을 넣어줘요. 그러면 A 빼기 B가, 자,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는 이제 A와 B가 하나가 결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 다음에 요 값을 볼 건데 2에 n이 1이 되니까 m 값은 2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아요. m이 2보다 작죠. 그럼 m 값이 2보다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m이 될 수 있는 거는 1 또는 2죠. 1 또는 2. 그럼 이제 B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요 위에 식에서 식을 하나 보면은 요 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써야 되네. n 플러스 b의 제곱이 2의 m제곱이야. 요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n 값이 1이니까 1 더하기 b의 제곱이 m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 2가 되는 경우하고 4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죠. 자, 일단은 2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연수를 제곱해서 2가 될 수 없죠. 그리고 4가 되는 애를 보니까 B가 3인 경우 하나 되겠죠. B가 3인 경우. B가 3인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밖에 없네. 한 개가 나오는군요. 한 개. 그 다음에 F2를 구할 건데, F2는 n이 2일 때죠. n이 2가 되면 A 빼기 B가 4가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B가 결정이 되면 A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값에 2를 넣어주게 되면 m값이 결정이 되는데, m값은 2를 넣어주면 8, 6이죠. 6.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2를 대입을 해주시면 2 더하기, 그죠? b의 제곱이 6이니까 6보다 작은 거 아까 전에 2는 안 됐죠. 2는 안 됐고. 그리고 이미 여기 2가 있고, 그죠? 제곱을 했으니까 2의 제곱, 2의 6보다 작은 숫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2도 있는데 2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b가 이제 0이 나와야 되니까 2의 제곱이 나올 수 있는지 봐야지. 2의 제곱이 나오려면 b가 0이어야 되니까 얘 안 된다고 했지. 얘 안 되고. 그죠? 얘는 8이죠. 8. 얘도 안 되죠. 제곱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겠지. 2의 4제곱?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4의 제곱이니까 b가 2면 되는 거잖아요. b가 2. b가 2가 하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의 5제곱 하려면, 그죠?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2의 5제곱? 32죠? 32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얘는 제곱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2의 6제곱이 나올 수 있나요? 2의 6제곱? 2의 6제곱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8이 나오면 되니까 b가 6이면 되죠. 실제로 뭐 구할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가 되는 경우, 그럼 n이 4죠. 마찬가지로 a 빼기 b가 8인데 b가 결정이 되면 a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 그럼 m 값은 4를 넣어주게 되면 16이니까 14죠. 이거 좀 많다, 그지? 자, 한번 잘 세보자고.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올 수 있는 애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짝수만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럼 4보다는 이제 어쨌든 4의 제곱보다는 커야 되니까 16보다는 커야 되니까 2의 4제곱부터 출발을 하겠지. 2의 4제곱. 얘도 안 될 건데. 그럼 2의 5제곱 안 될 거고 2의 6제곱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 2의 8제곱 이런 게 있겠지. 2의 10제곱, 2의 12제곱, 2의 14제곱까지 이렇게 쓰겠지. 근데 2의 4제곱이 되려면 얘는 4의 제곱이니까 b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안 돼.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니까 얘는 되겠네. 그죠? 요것도 되겠네. 요것도 되겠네. 몰라? 얘 다 되겠네. 다 돼. 그래서 요렇게 5개가 나오네요. 5개가. 따라서 지금 이제 F1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4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5개 해서 총 8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문제 보면 내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그죠? 제곱해서 나오는 애기 때문에 m은 14보다 작으니까 사실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4까지 다 했다고. 근데 이제 어차피 제곱해서 나오는 애니까 요 m 값이 될 수 있는 애는 짝수만 되는단 말이야. 짝수. 근데 이제 또 2는 또 왜 안 되냐면 2의 제곱은 4, 2의 제곱 4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b 값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 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좀 식을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풀 수 있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면,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다음부터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요. 이제 처음 푸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본인이 한번 다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